안녕하세요. DDR 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2종 근생 제조장, 공장이라고 하죠. 2종 근생 제조장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진입로가 4m 미만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 사례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시골길에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근방에는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소형 공장, 그러니까 이종 근생 제조장 같은 거에 시골 마을에 많이 있죠. 보면 그 도로가 이 마을에서 마을 외곽으로 마을 안길 또는 농로를 따라서 허가 받으려고 하는 계획관리 지역까지 3m 너비에 포장된 농로가 있습니다. 왼쪽에도 보면 이거 공장이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안으로 꽤 많이 들어가면 3m 포장도로 들어가면 이 건축 예정지인 계획관리 지역이 나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마지막에 왼쪽에 있는 게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예정지 바로 앞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 옆에 농지를 포장해서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적에는 안 나와 있는 포장된 3m 도로가 있습니다. 공장 옆 담에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질문자는 계획관리 지역이고 면지역인 곳에 논에다가 농지 전용을 통해서 제종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허가를 받으려는데 진입로가 포장된 사유인 3m 내의 통로만 있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죠. 이종 근생은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진입로가 있어야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시설 기준에 맞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을 위해서 주변 토지 소유자, 종중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 그림을 보면 마을길이 하얗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오른쪽 끝에 공장이 있고 공장 바로 위필지가 건축 예정지인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가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겠죠. 토지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목이 답이라면 농지 전용과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는 진입로가 또 건축법의 기준보다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림을 봐도 알다시피 항공사진을 봐도 알다시피 건축 예정지 왼쪽, 오른쪽, 아래쪽까지 다 공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 신청자를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 허가에 의제될 수 있습니다. 즉 건축 허가서 뒤에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이런 걸 협의사항으로 같이 첨부해서 한 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는 그냥 단독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넣는 것보다 쉽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한 번에 모든 허가 기준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전용해서 건축물의 대지로 사용하려면 농지 전용을 받아야 하는데 비도시 지역은 면적 제한과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는 아무 건축물 용도대로 전용이 되는 게 아니고 도시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까지는 제한이 없지만 그 외에 나머지 관리지역과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런 농지는 건축물 용도가 제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는 농지 전용 자체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뭐 주택은 문제가 없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개발 면적 제한도 있지만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서 진입로 확보 의무가,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기반시설 확보 의무가 허가 신청자한테 있는데 기반시설 중 도로에 대해서 너비, 상하수도는 뭐 빼고요. 진입로에 대해서는 건축법 기준보다 조금 더 강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제 표를 보시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5,000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은 6m 이상의 진입로를 허가 신청자가 만들어야 하며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8m 이상과 교통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오른쪽에 보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의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한 농업, 어업, 임업용 시설과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한 채를 지을 때는 4m가 안 되어도 가능하고 2종 근생 제조장을 지을 때는 4m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게 여기 법조문에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있습니다만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거니까 우리는 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불어대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진입로 너비에 대한 판단은 건축법의 기준에 맞게라고 운영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팀에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3-2-5에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 시설인 진입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 관계, 즉 건축물의 접도 의무도 건축법에 적합하게 하라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 운영 지침 3-3-2-1 도로 1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진입도로를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 또 시군도 또는 농어촌 도로에 접속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공도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는. 다만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3-3-2-1 도로 3의 1 항에 예외적으로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과 일종근생 그리고 2,000제곱미터 이하의 농림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마을 안길 또는 농로에 연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은 제2종 근생 제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의해서 너비 4m 이상의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지침 3-3-2-1 4에 의하면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이 절차로 진행해달라고 허가 담당자에게 부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4m 이하 되나 지역적인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4m 미만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완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허가 담당자와 심의위원을 설득할 근거는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봐야 되니까요. 첫 번째, 비도시 미원지역은
접도 의무가 없습니다. 접도 의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거니까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충족해야 되고 건축허가 기준도 충족해야 되는 것인데, 건축허가 기준에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는 접도 의무는 비도시 면적은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건축법 3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해놓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 보시고, 법제처 2012년 559번으로 유권 해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가 꼭 4m 이상일 필요는 없다. 즉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어도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지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사용승낙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는 있어야 한다고 건축법 또는 개발행위허가에서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에서 예외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부지에 주택 및 일종 근생은 마을 안길 또는 농로에 연결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마을 안길이 문제입니다. 이 마을 안길이 국공유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유라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됐는지를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검토 또는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안길이 누가 봐도 일반 공중의 통행로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된다면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 없겠지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통로라면 사용승낙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런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해서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제공을 하고, 또 그런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정황이 명확한 것에 한해서는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라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 또는 포기됐다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심의위원들한테 우리가 호소해야 될 부분은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종건생 개조장이 아니고 말입니다.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고 3m 너비의 포장된 도로를 마을 안길 또는 농로로 인정해 줄 수 있을지 건축가와 개발행위 팀에 협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런 농로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비도시 지역에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마을 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면사무소 또는 시의원들을 통해서 수건사업이라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시군 예산으로 포장된 도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됐다라고 하는 판단을 일선 지자체는 포장된 도로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이장님을 통해서 면사무소와 시군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다. 이제 결론적으로 허가 담당자가 도시계획 심의위원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지만, 담당자가 일단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뭐 심의위원들한테 이제 의견을 내겠죠, 담당자가.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팀에서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건축법과 건축 목적의 허가니까 건축과의 기준과 개발행위 팀의 기준이 동시에 충족돼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 올리는 절차를 활용하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거의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없지만 애매한 결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무원한테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결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부담을 안 느낀다는 겁니다. 다음 개발행위가 운영지침 3-3-2-1-4에 보면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분이는 이제 토목사무실에서 의견을 작성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공장의 경우는 산업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시설이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권장하는 곳이고, 또 이곳은 자동차 통행량이 거의 없어 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가 담당자를 설득을 하면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된다면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명분도 된다는 것이죠. 이종근 선생 제조장은 공장이니까, 소형 공장이니까, 공장은 산업시설이잖아요.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공공시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여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3m 또는 4m를 만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자동차 통행량, 그러니까 건축법에는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이고,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이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기반시설이 없으면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도로 상하수도가 없는 곳에도 진입 도로를 허가 신청자가 만든다면 그런 조건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토목사무실과 같이 만들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3m 너비의 그 농지를 포장해 놓은 농로가 분할도 안 되고, 지적도상으로는 논이지만 실제로는 3m 포장도로 있는 그 현황도로 소유자를 설득하는 방법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동네도 부동산이 있고, 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사용 승낙만 해주면 좋겠다라고 종중을 설득해 볼 수 있는데, 종중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반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종중의 의사결정권자를 만나서 호소를 하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그 토지 소유자한테 제한할 것들이 있어야죠. 첫 번째는 현황도로 소유자가 쉽게 사용락을 해줄 수 있게 만들면, 지금 현재 이 농지는 3m 너비의 사실상 도로인 그 지적도상으로는 분할도 안 돼 있는 농로 그 자체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4m 도로로 넓히게 되면 현재는 이 논에 공장 허가나 아무런 허가가 안 나는데 4m로 넓히게 되면 공장 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가 2배, 3배 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정중하게 의사결정권자한테 하고, 인허가 비용 및 공사 비용을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얘기를 제안하게 되면 정중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화가 안 되면 우리가 민법 219조에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한다고 하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이건 금생 제조장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뭐 농업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정리를 하면 그 지적도를 한번 보십시오. 공장 아래에 마을길과 농로가 3m로 포장돼서 저 아래 마을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건축 예정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의 접도 의무란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하는 것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전제로 한 건축 허가에서는 접도 의무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곳은 비도시 면지역이므로 건축법 도로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는 있어야 하므로 허가 담당자가 요구하면 농로를 분할하지 않고 사용 승낙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바로 이웃 필지까지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므로 공장에서 연결되는 부분만 해결하면 될 것이므로 토목청장 사무실과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서 건축법 3조의 예외 규정, 비도시 면적은 적용 안 한다. 44조부터 47조까지, 그리고 건축법 5조 완화 규정,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의 예외 규정을 활용해서 개발행위 허가팀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허가 신청자가 현지 농업인이라면 또 다양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베이지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팀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상 고충민원 또는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소송으로 해서는 허가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허가와 달리 재량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팀을 수차례 방문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